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아직까지 파란불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현재 1739포인트, 174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 코스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도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쪽에서 3천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재 대형주 중심 그리고 전기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자세한 시장 상황을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가 사흘째 내리면서 174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2에서 3%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 국내를 포함한 주변국 아시아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오전장을 마감한 12시 구간, 현재 코스피는 19포인트 하락한 173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1740포인트를 중심으로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현재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장 초반 173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면서 1740포인트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오전에만 불구하고 2,700원 이상 강하게 매도하면서 주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낙폭은 제한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1,700억 원, 기관이 1,000억 원 이상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매수하던 프로그램 쪽에서도 현재 매도가 들어오면서 주가 반등을 시도하기에는 조금 힘이 붙이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 1% 이상 빠졌던 코스닥이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재 낙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2포인트 하락한 47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장 초반 1.5% 넘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데다 개인의 매수까지 겹쳐지면서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데요.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64억 원, 기관이 35억 원 매수하면서 낙폭을 줄여가고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이 4월 연속 97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리 동결 소식에도 환율은 1190원대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10원 50전 상승한 119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3원 오른 1196원으로 갭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원달러 환율 장중 1200원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조정받는 모습 보여지면서 1190원대로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6% 약보합에 움직이면서 78만 원대마저 무너졌습니다. 포스코 역시 50만 원대를 내주면서 2% 이상 급락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2% 이상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2% 이상 급락하고 있고 반면 지주회사 LG만이 강보합에 움직이면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 이상 떨어지면서 22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7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서면서 1%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CJ오쇼핑 1% 이상 떨어지고 있고 OCI 머티리얼즈가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와 동소가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고 다음과 태용이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연동하는 증권주들이 장 초반부터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대우증권과 삼성증권이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우리투자증권도 2%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보험주도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현재 금리 동결 소식에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이 1% 이상 조정받고 있고 동보화재가 3% 떨어지고 있습니다. LIG 손해보험도 3%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증시가 급락하는 와중에도 4대강 관련주들은 독보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절충안을 발표하면서 사업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동신건설과 이화공용이 12% 나란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수건설도 9%, 사무개발과 홈센터도 8%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7일이죠.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IS플러스가 14.9%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고요. 디지털조선도 14% 가격 제한폭까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YTN이 4%, IMBC가 2%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1,200원대를 터치하면서 환율이 급등하자 여행 항공주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0.4%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과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모두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투어도 5%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도 어떤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 상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739포인트, 174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1740선 지지에 베팅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역시 2,8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업종 지수로 봤을 때는 철강 금속 업종 여전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철강 금속 업종은 2.4% 넘는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증권, 보험, 은행 모두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아직까지 0.6%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차가 강보합으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0.3% 오르면서 13만 8천 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가 0.2% 그리고 LG 하이닉스가 0.4%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네, 2부에서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로 낙폭도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위로 아래로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상품 가격도요, 뭐 유가도 그렇고요, 비철금속 가격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런 부분 자체를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그때 일희일비 빠지고 오르고 할 때마다 큰일 났다, 이제 좋아졌다 이렇게 바뀌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최근에는 대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해보고요. 전체적인 기조를 읽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지금은 어차피 금통위도 열리고요, 만기일도 있고요, 미국 이란 부분도 FOMC 회의가 열려서요, 출구 조절하고 가느냐 아니면 경기 부양책으로 다시 좀 했다가 이제 나중에 가느냐 이런 부분이 결정이 나고 하는 그런 이벤트가 정말 많았던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그 한 주 중에 오늘 목요일 만기일 그 가장 복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현재 양상을 지켜보시면 외국인의 매도라는 부분 자체도요, 선물적으로 많은 매도가 있었지만 오늘 선물적으로는 끝이 났고요. 현물적으로는 또 매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반면에 기금이나 투신 쪽에서 매수해서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흔들림 정도,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배가 왼쪽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원위치의 항로로 돌아오는 그런 흐름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이 와중에 개인들이 다시 매수를 시작하면서 우선주, 4대강 등등등 정말 개별화된 지수와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는 지금 주목하실 거는 전에도 말씀드린 4대강 쪽이 되겠는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서 건드리기가 어렵다면 4대강 다음에 움직이는 거는 NI스틸, 유해 중소형 철강주들이 됩니다. 4대강 사업하려면 철근도 박아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닥에서 튀어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안전한 쪽으로 따라붙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반적으로는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을 일부를 사셨다 그러면 흘러내리면서 손해가 좀 있을 텐데요. 주도주들, 특히 IT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라면 금일 저점에 추가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출구 전략이 몇 달 연기가 됐겠죠. 아무래도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렇다 보면 금융주들의 시세가 여기다라고 봤던 부분은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때문에 그랬던데 금리 인상을 안 하기는 안 할 거는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게 되는데 출구 전략은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연기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주나 이런 부분은 올라와서 반발했을 때 일단 줄였다가요. 다시 나중에 기회를 노리는 그것만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숍님과 함께 오늘장 흐름과 전략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도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이 장이 이러다 보니까는 뭐 완전히 종목으로서 값어치 없는 종목을 추천할 수도 없고요. 솔직히 재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괜찮은 회사들은 다 같이 분위기 휘말리는데 일전에 뭐 추천을 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대 그린푸드라고요. 네. 그 종목이 하도 이제 모양을 보니까 하락 중에도 워낙 이쁜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동사는 뭐 현금도 많고요. 또 액면 분할도 있었고요. 현대 푸드 시스템
합병 시너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장에서의 어떤 그 평가를 아직 못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요, 버티는 어떤 그런 흐름이 강력하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은 추가로 매수하거나 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 아니냐 판단을 해보는데요. 일전에도 10,000원대 초반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현재 뭐 레이스 중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1,500원까지 올라갔다가요, 지금 다시 다운해서 10,000원까지 어제 내려갔다가 오늘은 1,250원까지 상승 중입니다. 이 종목을 지금 다시 한번 건들 수 있는 분들은 건드렸으면 좋겠고요. 손절 가격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9,800원 설정하겠고요. 목표 가액은 험한 중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은 물살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도 거꾸로 오르고 있다는 것은 추진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살이 약해지면 하락 강도가 오히려 더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 현대 그린푸드라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손절 가격만 정확히 지켜내신다면 지금 들어가셔서요 14,000원 목표로 한번 노려보실 만한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현대 그린푸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순서죠. 스타 Q&A 함께합니다. 네, 샵 5588번으로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해주신 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종목 상담은요, SFA입니다. 59,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0%시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목표가를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현재가는 57,000원입니다. 수익권에 계신데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을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SFA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뭐 회사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이 쿼터에도 실적도 괜찮고요. 다만 좋지만은 최근에 개인들이 굉장히 윗부분에서 너무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동사는 이제 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하나를 기억하시라고 하면은 핵융합 발전과도 관련이 또 있습니다. 이 종목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모멘텀이 숨어져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윗부분에 65,000원에서 지금 가격까지 다운하는 동안 이 개인들의 매수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단기화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 이 사람들의 차익 실현 어떤 욕구에 계속 시달리게 될 것이다라는 점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얼마까지? 65,000원 조금 넘어서 66,000원까지는 계속 매물이 누적된 것을 받아내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은요. 일보 전진하면 반보 후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천천히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고요. 현재 바닥권은 아래 121선 지나는 57,000원 살짝 아랫부분이 되겠는데 거기가 바닥으로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수익 실현보다는 이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출발하는 흐름이 66,000원까지는 굉장히 더딘 어떤 매물을 쌓아가면서 올라가는 흐름일 거고요. 그 흐름이 지나고 나면 7만원을 넘어서 한 8만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굉장히 두텁게 어떤 그 에너지가 로스 없이 축적이 된 형태가 아니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 시작 부분이니까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곧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오피델리티인데요. 1,16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갖고 계시다고 꼭 진단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재가는 8,240원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3% 정도의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점을 받으시긴 했는데요. 새내기 주고 또 실적 부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바닥을 이탈할 모멘텀이 없어서요. 시장도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원위치로 회귀해서 다시 땅바닥으로 떨어진 양상이 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디지털 TV라든가 디지털 기기에 들어가는 오디오 앰프 시스템 등등을 만드는 회사가 되니까 미국에도 아마 수출을 하고 있는 거로 그 시스템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겠는데 뭐 중요한 거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고요. 이 쿼터에는 적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되지 않겠냐 싶지만 워낙 회사 자체가 탄탄하고요. 적자 전환하는 건 뭐 수치상 잠깐 그랬던 것이고 회사가 유보율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탄탄합니다. 뭐 새내기이기 때문에 회사는 나쁠 리가 별로 없겠죠.
없겠죠. 다만 그렇게 된 이상 새내기고 바닥을 찍고 있는 종목을 어느 누가 사려고 덤벼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서 모멘텀 자체를 확보하지 못해서요. 누가 건드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이렇게 피어있는 꽃과 같은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잡으신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뜬 10,000원 가격대에서 일단 잡으셨는데요. 현재 8,200원이니까 약간 밀렸습니다만은 손절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어느 세월에 올라올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9,000원을 살짝 넘어가게 되면요. 10,000원 정도에 사셨으니까 9,000원 위쪽이 가격이 온다면은 일정 부분 손절이 되겠습니다만 물량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줄여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밑창을 찍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 의뢰하신 분이 먼저 하시지 말고 누군가가 먼저 사서 거래량도 확 늘고 주가도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서 서서히 첨가를 해서 주가를 물량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쓰신다면 모르겠지만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기다리면 이건 뭐 한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만 9,000원 넘어가면 일단 좀 잘라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오피델리티 9,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조금 비중을 줄여주시거나 이렇게 손절하시는 게 괜찮겠다라는 상담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한번 곧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유 에이텍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매수를 1,400원 하셨습니다. 비중은 25%라고 하시는데요.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재가는 1,325원이고요. 오늘 장에서는 약보합 움직임 0.3% 하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유 에이텍 한번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건 세력이 남아있는 종목이고 세력이 급등을 시킨 종목입니다. 근데 대단히 용감하시지 않느냐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회사는 좋긴 한데요. 빚이 너무 많습니다. 부채 비율은 260%가 되니까 빚은 많은데, 기아차 시트를 납품하고요. 태양광 재료, 그러니까 재료 자체는 그냥 그저 그런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급등하는 건 아닐 거고요. 쭉 있던 어떤 그런 실적 자체가요. 이 쿼터에 3만% 정도를 늘어났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3만%로 퍼센트를 따지면 어마어마한데 실제로 그 내역을 금액을 보면 조그만 회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적어된 건 아닌데 좀 안 좋았던 부분을 그렇게 한다라는 이유로 위로 이제 급발진을 해서 윗부분에서 그게 발표가 턱 나온 거거든요.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보면 세력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끌어올리고 나서요. 윗부분에 이상 급등을 시킨 다음에 윗부분에서 재료를 터트리고 그 재료를 보고 개미가 몰려오면 얘따 가자라고 물량을 넘겨주고 주가 꺾어지는 이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부분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나 이게 한 방에 이렇게 털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300원대 지지만 득한다 그러면은 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1,5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고, 1,600원, 1,7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알아서 주도를 하는 거니까요. 현재 분위기는 일단은 1,300원 지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400원대 들어가서 밀려 내렸지만 참으셨고요. 1,300원 깨지면 손절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버티시는데 올라가게 되면 개념이 두 번째 물량 털이를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1,500원 전후 가격이 오면 얼른 파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 들어가서 이렇게 쥐고 있는 거는 앞으로도 하시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대유 에이텍 살펴봤는데요. 1,300원 지지 라인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다가 그 아래로 떨어진다면 반드시 손절하시고요. 그리고 1,500원까지 올라온다면 그때 한번 매도하시는 게 괜찮겠다라는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다음 종목은 잘만테크입니다. 5,1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비중은 20%입니다.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잘만테크 오늘 현재가는 4,200원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3% 정도의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잘만테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00원 정도 매수하셨다고요? 예. 그렇죠? 3D 관련 종목입니다. 근데 잘만테크는 원래 여러분 가지고 계신 PC를 뜯어보시면요. 그 PC 쿨러 펜 거기 잘만테크라고 써 있습니다.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요. 3D 관련 테레비를 유통을 하고 그러면서 3D 관련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3D 관련해서 실적을 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좀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으로 급등했던 것을 지금 톡톡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뭔가 이제 급등을 했던 부분을 우리 개인 투자들이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앞부분에 급등을 한 것은 자기가 먹은 게 아닌데
괜히 뒤에 가서 그걸 마치 자기가 먹은 것처럼 내게도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히려 앞부분에 이런 게 있으면 경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도 그렇기 때문에 잠깐 머물기만 하면은 개미가 들어와서 계속 매물이 누적 하면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는 쥐고 있으면서 손절한다 그러기보다는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쯤 되면 6,000원까지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는 반등을 언제 한다라고 말하긴 뭐 합니다만 테마라는 게 순환해서 사이클이 계속 돕니다. 하다못해 4대강마저도 또 사이클이 왔지요. 원전도 또 그렇고요. 3D가 안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순환은 3D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돌 것이다 예측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잘라내야 되고 그럴 양상은 아니고요. 비교적 낮은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구조는 돼 있으니까 버티시고요. 6,000원쯤에 매도하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만테크 우선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6,000원대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문자 종목 상담까지 마쳤습니다. 이어서 싱크풀 비숍님의 관심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비숍님의 관심 종목은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재추천하셨는데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9,8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오늘 비숍님 문자 종목 상담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 현재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 하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18포인트 하락하면서 1739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하락 움직임 아직까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전거래일보다 0.4% 하락 움직임 나타나면서 2포인트 하락한 472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25%로 동결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국내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를 감안할 때 9월이나 10월께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전망입니다. 금통위는 오늘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던 금통위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가계빚 부담 등으로 2달 연속 금리를 올리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미국의 경기 둔화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지켜보자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도의 자동차 업체인 마인드라인 마인드라 그룹이 쌍용 자동차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쌍용차와 매각주관사는 지난 10일 최종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마인드라와 루이아, 영환모자 등 3개사를 종합 평가할 결과 인도 마인드라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인드라는 제안서에서 4억 8천만 달러를 인수가로 써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용차는 마인드라로부터 입찰 대금의 5% 수준인 입찰 이행 보증금을 받은 뒤 이달 말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매각 작업은 4달 중 우선 협상 대상자의 확인 실사를 거쳐 10월에 인수 대금을 확정하면 11월께 본계약을 체결해 종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새로 공급된 아파트 10가구 중 3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새로 공급된 아파트는 56,700가구로 이 가운데 29.7%인 16,800가구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미분양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의 미분양률 29%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공급된 36,000가구 중 25%인 9,000가구가 미분양됐습니다. 이는 2008년에 비해 5.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용인, 수원, 고양시 등에 이어 미분양 물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방광역시와 지방중소도시의 미분양률은 각각 43.8%와 31.2%로 수도권보다 높았습니다. 경기 회복세에 민간 소비가 살아나면서 신용카드사들이 회원 모집 비용을 지속적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카드사들의 회원 모집 비용은 1,17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3%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회원 모집 비용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 침체가 닥치기 전인 2008년 1분기보다 29.8% 높았습니다. 카드사들의 모집 비용 증가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2003년 카드사들의 과열 경쟁으로 유동성 위기를 부른 카드 대란이 다시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품 받아가실 분들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코믹 뮤지컬 퓨리즌 할인 티켓을 받아가실 세 분은요. 휴대전화 끝자리 9458님 그리고 7456님 0440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네, 금요일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비쇼님과 그리고 배찬수 배박사님과 함께 문자 종목 대상담 날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